전기식 액추에이터 기반의 아틀라스의 백덤블링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게 대단한 게 순간적으로 힘을 줘서 몸을 띄워야 되고 그 띄운 상태에서 다시 착지를 할 때 또 힘을 제대로 받아야 되잖아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대공학 에러입니다.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이렇게 보스턴 다이내믹스에서 백덤블링을 하는 새로운 아틀라스를 보여주었는데요. 굉장히 안정적으로 잘 합니다. 짧은 영상으로 이렇게 쇼츠로만 올렸는데 사실 이전에 아틀라스도 백덤블링건 뭐 이런 약간 파쿠르 묘기 같은 것들을 잘 했거든요. 근데 왜 이게 또 대단한 것인지를 짧게만 한번 설명드리고자 영상을 빠르게 한번 제작해 보았습니다. 사실 파쿠르 묘기를 보였던 이전 이런 아틀라스 같은 경우에는 로봇의 근육과 관절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바로 액추에이터가 달랐습니다. 흔히 말하는 유압식 하이드롤릭 액추에이터라고 부르는 것인데요. 기존의 유압식 액추에이터는 이 힘이 굉장히 강력해요. 토크를 세게 줄 수 있어가지고 저렇게 순간적으로 힘이 꽉 들 때 백덤블링을 하거나 굉장히 재빠르게 움직일 때도 빠른 응답 속도를 제공해서 잘 버티고 움직일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게 장점이었죠. 대신에 외부에 굉장히 복잡한 이 유압과 관련된 이게 유압이라는 게 결국 오일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걸 압력을 줘가지고 이제 움직이는 구조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용한 펌프라든가 밸브라든가 뭐 호스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다 필요했던 거죠. 근데 새로운 아틀라스를 만들 때에는 이게 전기식 액추에이터로 바뀌면서 이 모터라든가 뭐 감속기라든가 센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하나로 통합적으로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그럼 훨씬 더 이제 간단하고 유지보수가 편하겠죠. 기본적으로 이 유압식의 구조를 보면은 이 하이드롤릭 플루이드 이 유체가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러면서 이 펌프질을 할 수 있는 피스톤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 스프링이 되어 있는데 컨트롤 밸브를 통해서 이 압력을 이렇게 조절을 하는 방식이 되겠죠. 그래서 이 하이드롤릭이 공급이 됐다가 다시 빠져지는 이러한 공간이 있고요. 요걸 통해 가지고 이 압력을 조절을 하는 건데 진짜 힘이 좋아요. 탄력적으로 잡아줄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전기식은 반대로 이게 난이도가 증가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이 유압식에 비해서 전기식은 똑같은 출력을 구현을 하기 위해서는 훨씬 더 높은 전압을 줘야 됩니다. 그리고 전류를 제어하는 것도 상당히 까다롭고 아무래도 전기식으로 이제 더 많은 전압을 주어지면서 하다 보니 열 방출이라든가 발열이라든가 전반적으로 굉장히 이제 까다로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한 관점에서 다시 이번 전기식 액추에이터 기반의 아틀라스의 백덤블링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게 대단한 게 백덤블링 지금 슬로우 모션으로 재생된 걸 지금 틀어드리고 있는 건데 순간적으로 힘을 줘서 몸을 띄워야 되고 그 띄운 상태에서 다시 착지를 할 때 또 힘을 제대로 받아야 되잖아요. 순간적으로 엄청난 토크가 필요해서 액추에이터에 큰 힘을 줄 수 있도록 관절이나 다리나 허리, 팔 전부 다 이 정밀하게 동기화가 이루어진 상태로 다 똑같이 이렇게 힘을 딱 줘가지고 균형 잡히게 해야지만이 저게 가능한 거죠. 이게 전기 액추에이터에서도 이제 관절 각도라든가 이 속도, 토크 이러한 것들 다 이제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 정보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빨리 그를 파악을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이게 캘리브레이션이 잘 될 수 있도록 스테빌라이즈를 해서 백덤블링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아마 백덤블링 도중에 조금이라도 규정이 틀어지면은 빨리 이제 자세를 보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실시간으로 뭔가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알고리즘이 들어가 있다라거나 아니면 AI 기반으로 뭔가 안정화를 할 수 있는 그래서 센서의 여러 가지 정보들을 다 통합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거니까 이게 뛰어난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백덤블링 자체가 이게 돈다로 생각해 보세요. 이 우리 몸에 가까운 관절 배치라든가 아니면 무게 중심 같은 것들이 언제 어디에 힘을 줘야 된다라는 이러한 것들이 다 계산이 되어 있어야지만이 전기식 액추에이터로 이렇게 부드러운 느낌이 나도록 저렇게 백덤블링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건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설계적으로도 굉장히 대단하다고 볼 수가 있죠. 즉 굉장히 복잡한 최적화 문제를 어떻게 풀었는지 모르겠지만 특정한 알고리즘을 사용했든 아니면은 AI 기반으로 스테빌라이즈를 했든 전체적인 토크와 각각의 정보들을 통합해서 적용했다는 것이 굉장히 놀라운 부분입니다. 아직 프로토타입이기 때문에 휴머노이드 저 겉면에 옷만 저렇게 입혀가지고 하는 게 좀 우습긴 하지만도 이 시스템 전반에 굉장히 최적화가 잘 되어 있다는 느낌을 확실히 주긴 하는데요. 에너지 효율성은 일단 전기식으로도 저러한 이제 강력한 저러한 백플립 같은 저러한 동작을 하기 위해서 사실 에너지 효율성 같은 것도 중요하겠죠. 전기식으로 굉장히 높은 출력을 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가 혹은 이제 센서를 전체적으로 융합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실시간 데이터를 받으면서 관절별로 어떻게 조절을 할 것인가. 특히 유압 펌프 시절에 저렇게 실패를 많이 하고 터지고 관절에서 막 오일이 터져 나오고 막 그랬거든요. 저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저런 유지보수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는 굉장히 좀 주목할 만한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계는 있습니다. 이게 지금 짧은 클립으로만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시연 환경 자체가 굉장히 특수할 수도 있습니다. 로봇 전반적으로 무게중심이라던가 뭐 발판의 재질이 어떤지도 사실 의심을 해볼 수가 있고 그러니까 마찰 개수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 달라질 수 있으니까 착지 시점에 최적으로 세팅된 뭔가 실험실 환경일 수도 있죠. 지금 여기 보면은 약간 매트로 구성되어 있는 걸로 보이는데 어느 정도 이렇게 커버가 될 수 있는 그런 폭신폭신한 데서 하지 않았을까라고 할 수도 있고 수많은 실패 중에 하나의 성공을 보는 거일 수도 있죠. 그리고 지금 눈으로는 볼 수 없는데 이 전력 소모가 너무 커가지고 배터리가 금방 소모가 된다라고 할 수도 있고 전기식이기 때문에 그리고 생각보다 발열 문제가 엄청나게 심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모터가 순간적으로 빡세게 돌아야 되니까 고토크 동작을 위해서 전류를 많이 흘려 보내야 될 거고 그러면 이제 열이 많이 발생할 수가 있으니까요. 거기다가 이제 백덤블링
같은 동작은 이제 순간적인 자세를 추정을 한다거나 관절 동기화가 잘 되어 있어야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환경이 조금만 바뀌면은 약간 이 복잡한 알고리즘이 잘 적용할 수 없는 걸 수도 있다. 물론 지금 보면 굉장히 안정적으로 돼 있어서 그런 식으로 이제 그냥 보여주기 식으로는 만들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사실. 마지막으로는 이거는 이제 내구성에 관련된 문제인데 이게 상품화됐을 때, 양산이 됐을 때 저러한 동작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버틸 수 있을 것이냐. 우리가 저걸 샀는데 백덤블링 한번 하고 나서 몇 번 하고 나서 뭐 고장이 난다라거나 순간적으로 이 하중이 너무 많이 걸려가지고 정형외과를 가야 될 정도로 굉장히 아플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소모품을 계속 이제 바꿔줘야 되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를 한번 지켜봐야 되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안대공학 에러였고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빠이빠이.